네, 혹시 대학 때 가장 낮았던 학점이 어떤 학점이셨어요? 예. 혹시 F 받아보셨나요? F는 안 받아봤어요. 네. 제가 이거 질문을 왜 했냐면요.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자면요. F 학점을 그대로 진급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미완 학점이죠. 맞습니다. 네. 수업을 듣지 못했으면은 시험을 안 봤을 테고 그래서 F가 당연히 나왔을 텐데요. 혹시 장관님 두 분은 이런 분이 이런 상태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킬까요? 이조 네. 장관님께 가벼운 질문 여쭙고 싶은데 혹시 대학 때 가장 낮았던 학점이 어떤 학점이셨어요? 예. 저는 뭐 그 역사를 좋아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역사 과목이 제일 낮았습니다. 혹시 F 받아보셨나요? F는 안 받아봤어요. 네, F가 굉장히 받기 쉽지 않은 네 가장 낮은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D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질문을 왜 했냐면요.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자면요. F 학점을 그대로 진급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인컴플리트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제대로 이수를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한 번 더 이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네, 미완 학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다음 학기에 돌아왔을 경우에 이제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휴학을 하지 않았었더라도 중간에 학점을 제대로,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못했으면은 시험을 안 봤을 테고 그래서 F가 당연히 나왔을 텐데요. 혹시 장관님 두 분은 이런 분이 이런 상태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킬까요? 그 뭐 인컴플리트라 하더라도 그 다음 학기에 정말 충실하게 해야지 제대로 된 학점을 받는 거니까요. 그 학생이 아예 그 수업을 안 받았는데 봐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를 대변하는 것도 의대생도 아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때마다 1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 2학기 때 배워야 할 내용이 있고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 가운데 1학기 때 다시 그 내용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의대 학생 부모 연합에서도 이런 좀 우려를 표하셨고, 의대생들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전공의 협의회에서도 우려를 표하시고 계신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듯이 그 질 저하나 정말 제대로 된 그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 학점이 인정돼서 진급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좀 우려하시지 않게 이걸 잘 해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을 긴급하게 추계를 굉장히 네, 파격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학교도 준비를 빨리 하게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데 보통 이제 예산 집행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가 여기서 예산 이제 국회를 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실 확장이라든가 기기 마련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학교들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혹시 장관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것들에 가능하겠죠? 대해서 최대한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말 걱정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굉장히 강경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본인들이 가졌던 자긍심의 실추를 시켰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정부를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저희 의원실에도 심지어 네가 이거 저질렀으니까 네가 나 지금 병원에 입원을 못했으니까 빨리 입원할 수 있게 힘을 써봐라. 근데 제가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드리면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나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9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를 이 굉장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굉장한 반대에 또 봉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회도 아니고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59.5%, 찬성이 59.5%, 반대가 40.5%로 그래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을 받아들이셨. 이것을 하자 안 하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의료계도 또 국민들도 모두 의사 증언은 다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언하자 안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게 장시간 동안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반대 찬성도 있겠지만 좋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 특히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당연히 설득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어쨌든 정부 여당의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이 아니고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니까 좀 의심이 들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당 의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잘 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으로 몇백 년 동안 후대에 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해보는데요.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장관님 두 분이 여기 계신 만큼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공론화위원회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 정보 접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다를 조금 더 저희 말고 국회에서만 이렇게 청문회 통해서 말고 청문회 몇 분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셔서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의료개혁은 국민들 많은 뭐 70~80%가 찬성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뭐 30년 이상 쌓여왔던 그런 이제 의료계와 정부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좀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민들의 그런 그 공론을 통해서 제도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의료계와 어떻게 정부가 소통을 좀 가감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정말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뭐 제안 주신 거 포함해서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협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복지부 장관도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기구로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의료개혁 특위입니다. 그 의료개혁 특위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대표, 그 다음에 그 수요자 대표,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를 거부하고 계시는 몇 단체에서 빨리 의료개혁 특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